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혈압, 혈중 지질 수치 모두 정상이라고 확인되었는데도 몸이 어딘가 불편하고 찝찝하게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자리에 들면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박동이 불규칙하게 느껴지거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서 큰 숨을 들이마셔야 겨우 편안해지는 날도 있죠. 이런 증상이 이어지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간신히 잠들어도 얕은 수면만 반복되어 아침에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로 깨어나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이런 불편을 털어놓으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좀 쉬어라는 답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혈액검사, 엑스레이,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고 자율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 긴장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듣게 되면 얼마나 막막하고 외로우셨을까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마음이 예민해져서 생긴 문제일까요? 오늘 저는 오랫동안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셨던 심장 두근거림, 불면, 가슴 답답함, 이유 없는 불안에 숨겨진 원인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바로 숨겨진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잘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 마그네슘입니다.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준호 원장님, 저는 최근 검진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마그네슘은 혈액 속 혈청 마그네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혈청 마그네슘은 몸 전체 마그네슘의 극히 일부만 반영합니다. 몸에 있는 마그네슘의 대부분은 뼈와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세포 내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혈액검사는 이 부분을 거의 확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마그네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뼈와 세포에서 마그네슘을 끌어와 혈액으로 보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수치가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 저장량이 이미 고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진다면 이미 세포와 뼈 속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숨어있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평소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두근거림, 오르내리는 혈압, 작은 일에도 쉽게 올라오는 짜증과 감정 불안정,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 밤에 자주 발생하는 종아리 경련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그네슘이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지만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을요. 마그네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는 마그네슘을 심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진정제이자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완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미네랄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불규칙한 박동, 만성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특히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그네슘이 심장 건강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그네슘을 보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간단한 참여 부탁드릴게요. 건강검진은 정상인데 몸이 자주 불편하시다면 댓글에 1을,
그런 증상이 전혀 없으시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V에서는 칼슘이나 칼륨은 자주 나오는데 왜 마그네슘은 덜 언급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조용히 뒤에서 몸 전체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숨은 조력자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죠. 심장이 한번 뛰려면 심장 근육 세포 사이를 오가는 정교한 전기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이 전기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심장 박동의 메트로놈이자 전압 안정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이 리듬 조절이 흔들립니다. 전기 신호가 조기에 발생하면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조기 수축이 나타나고, 신호가 너무 빨리 전달되면 빈맥이 생기며, 신호가 엉키면 심방세동이나 심실세동 같은 심각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마그네슘은 심장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마그네슘은 칼슘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네랄 보충이라고 하면 대부분 칼슘을 먼저 떠올리시죠. 뼈 건강을 위해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마그네슘과 칼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서로 함께할 때만 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마그네슘이 더 핵심적일 때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몸의 모든 세포에 널리 분포하며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진정한 일꾼입니다. 에너지 생산, 혈당 조절, DNA 복제, 소화, 신경 안정 등 거의 모든 생명 활동 뒤에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 보죠. 심장은 세포 안팎의 전해질 균형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4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된 박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칼슘은 가속 페달처럼 심장 근육 수축을 촉진합니다. 반면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처럼 수축 후 이완을 도와 심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한 심장은 수축과 이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마그네슘이라는 브레이크가 부족하면 칼슘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심장이 과흥분되고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죠. 마그네슘은 자연스러운 칼슘 차단제 역할을 하며 심장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충분히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심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숨은 수호자입니다. 심박수 조절, 혈압 안정, 혈관 이완, 신경 진정 등 중년 이후 흔한 건강 문제에 깊이 관여합니다. 고혈압, 부정맥,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효과는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자잘한 불편과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증상들도 마그네슘 결핍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는 원인을 칼슘 부족으로만 보시고 칼슘제를 드시죠.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보충하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섭취한 칼슘을 몸이 잘 흡수하고 뼈에 제대로 저장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시멘트라고 비유할 수 있죠.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은 함께 작동하는 삼각관계입니다.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수치가 낮을수록 뼈 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혈당 불안정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혈당이 약간 높은 환자분들께 마그네슘 섭취를 꼭 권합니다. 특히 당뇨나 경계선에 계신 분들에게는 혈당 변동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불면과 이유 없는 불안도 마그네슘 결핍과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 무기력해지며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마그네슘은 뇌의 과흥분을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돕습니다. 부족하면 뇌가 계속 깨어 있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며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결핍이 더 쉽게 나타날까요?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마그네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세 그룹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혈압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지만 동시에 마그네슘과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혈압은 조절되는데 가슴 두근거림이나 다리 경련이 생긴다면 약물로 인한 마그네슘 손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층과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흡수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겹쳐 마그네슘 필요량은 늘어나지만 실제 섭취와 흡수는 줄어듭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입니다. 스트레스 시 아드레날린 분비로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땀에도 마그네슘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제된 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마그네슘은 거의 없습니다.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면 마그네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현대 생활 자체가 마그네슘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킵니다. 마그네슘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처럼 간단한 검사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어렵지 않습니다. 보충제보다 매일 식사로 자연스럽게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마그네슘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심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추천드릴까요? 세 가지 주요 식품군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해바라기씨, 호박씨, 치아씨 등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흡수도 좋습니다. 과거 진료한 40대 직장인 환자분은 스트레스가 많아 가슴 불편을 호소했는데 하루 한 줌 견과류를 권유드린 후 3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쑥갓, 고구마순, 청경채 등 색이 진할수록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엽록소 중심에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환자분께 짙은 채소를 권한 후 가슴 답답함이 줄고 호흡이 편해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통곡물과 콩류입니다. 현미, 귀리, 메밀, 키노아, 보리, 검은콩, 병아리콩 등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자연식품 속 마그네슘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가 잘 되고 시너지를 냅니다. 마그네슘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인 권장량은 남성 380mg, 여성 320mg 정도로 균형 잡힌 식사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시 식단으로는 아침에 귀리죽에 두유와 견과류, 점심에 현미밥과 고구마순 나물, 검은콩 조림, 저녁에 시금치 무침과 생선구이,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 등을 추천합니다. 건강은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입니다. 밥 한 술, 견과류 한 줌, 녹색 채소 한 접시에 심장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그네슘 풍부한 식사로 심장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